어, 저희 사진 잘 잡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예쁘게 잡히나요?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검열 해제를 촉구하는 분들의 기자회견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충남인권교육 활동가 모임 북들의 활동가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을 해제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김태흠 도지사는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박수현 도지사의 도정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 기회에 맞춰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아동 청소년의 알 권리,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장하고 도서관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첫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재작년에 국가인권위 저희가 진정을 할 때 304인의 도민과 걸스토크 저자 이다님께서 진정을 하셨는데 진정인 304인 중 1인입니다. 북들 회원이기도 하시고요. 이선숙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304인의 진정인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충남 도서관의 도서 검열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한 한 당사자이죠. 그리고 저는 붓들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정을 낸 이유는 단순히 몇 권의 책 때문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특정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책을 제한하거나 접근을 막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에는 이미 여러 차례 공공기관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충남에서는 여전히 도서관의 자율성과 시민의 독서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박수현 도정은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즉시 충남 도서관 검열 논란을 바로잡고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압력으로부터라도 도서관이 독립성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인으로서 그리고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현 도정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인이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책을 금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누가 그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우리는 그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전제군주적인 발상으로 도서관을 망가뜨린 김태흠 지사는 낙선했고 새로이 등장하는 박수현 도지사가 즉각적인 권고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 성평등 도서에 대한 분리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에게서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은 혐오 세력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님 오홍순 활동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홍순입니다. 저는 좀 처음이라서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충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를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이 곧 유해함이 되어 공공의 지식을 경미하고 다양성을 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절실히 외쳐왔는지 지금 이 현장이 증명합니다. 특정 가치와 존재를 틀린 것 혹은 무혐한 것
낙인 찍는 행정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거세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성평등 도서 검열은 단순히 책 몇 권을 치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의 서막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특별 대우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이유로 대제당하지 않고 공공의 공간에서 동등하게 사유하고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행정의 검열과 차별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평등 도서에 대한 분리 금서 조치는 권한 없는 금서 조치였고 그것은 인권위 권고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고가 나왔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는 침해되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부분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도지사는 인권위 공고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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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요.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 모임 붙들의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충남 도민인권지킴이단으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이행찬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행찬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이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기구가 존재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보장기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확연하게 충남도에서는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가해자와 어떻게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전혀 고민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인권기구인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등이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조차 첫 단추를 끼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안전 확보 장치로 마련해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정에서는 독립성 확보와 또한 인권위원회가 구성원들이 이 지사의 마음대로 지명되어서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의 인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의 인권 보장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김태형이 만든 충남 도서관 검열, 박수현 도정은 취임 즉시 해결하라. 2023년 9월 충청남도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태형 당시 충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의 성평등 도서 9권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열람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충남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들이 별도 비치되거나 열람과 대출이 제한되었다. 보수 개신교 단체의 민원을 등에 업은 행정이 공공도서관을 검열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충남도민 304명과 걸스토크 저자이자 작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회는 약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2025년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대출, 제한이 아동 청소년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태형 전 도지사는 인권위 공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남 공공도서관의 검열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제 충남은 새로운 도정을 맞이한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박수현 도정은 전임 도정에 남긴 인권침해 과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충남 도서관 검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할 것인지 그 첫 선택은 박수현 도정의 인권 의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박수현 도정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남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 열람 제출 제한을 즉각 해제하라. 국가인권회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검토할 것도 해석할 것도 없다. 이행만 하면 된다. 둘째, 충남 인권행정을 실질적으로 정상화하라. 충남에는 인권조례가 있고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그러나 도서관 검열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이 제도들은 충남 동문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박수현 도정은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며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충남 인권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도서관 검열을 바로잡는 일은 단지 몇 권의 책을 서가로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다. 충남의 인권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충남의 도서관 검열 사태는 충남만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성평등 도서에 대한 폐기와 열람 제한이 반복되어 왔다. 특정 지역의 이탈이 아니라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중요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권고를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수년간의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제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국회는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충남 인권교육 활동하는 그들은 충남 공공도서관의 검열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현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새 도정의 인권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도서관은 검열의 공간이 아니다. 인권의 권고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2026년 6월 24일 충남 인권교육활동의 북들 감사합니다. 네, 중앙위원장님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끝났고요. 혹시 기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2급 정사서로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지적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왜 충남 도서관은 김태흠 지사의 이러한 금서 조치, 검열 조치에 저항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바뀌었을 때 또 책들이 순환당하지 않도록 독자의 알 권리가 순환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아까 발언하신 분들 성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선수경. 예. 진정인 이선수, 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고홍순. 고홍순, 순이시죠, 순. 순. 네. 네. 순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분. 이행찬 이행찬. 지명위원장님. 이행찬인가요? 네. 행들 운영운영. 행. 저기 그 책 9권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사 보내드릴까요?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대로 그러면 전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 뭐몇 권씩만 나오고 통으로 안 나와서 좀 네. 부탁드리겠고, 이게 그 표현을 성평등 도서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인권위 결정문에 나오는 표현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자의적으로 부르시는 표현인 건지. 우리가 무슨 책을 정할 때 어떤 책이다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서전이다, 뭐 소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성평등 도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무슨 정의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가 그 예전에 지금 이제 연수도 기억나지 않는데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것이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주장하는 이렇게 고취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된 도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특히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도지사가 그 책들은 빼야 된다라고 했던 책들이 모두가 다 이 성평등, 성교육 관련 책들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인권위 공고문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작년 거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문 자체는 그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충남교육청의 인권위 권고문에 충남교육청에도 이제 권고한 내용이 있던데 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건가요? 교육청 권고 수용하고 바로 모든 교육청 소속 해당 도서관들의 책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과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읽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하나만 더 좀 이게 열람과 아까 뭐였더라 대출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그 시민이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책들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그 해당 도서들을 서가에서 빼서 안내 데스크에 보관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책 제목을 미리 알고 가지 않고서는 해당 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책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아 열람할 때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에서 접근권 제한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책은 안내 데스크에 보관이 돼 있고 별도 보관. 별도로 보관이 돼 있고 학생이 그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가 그 미성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도 해당하네요. 고등학생은 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청소년. 기준이 도지사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하다라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서관 안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을 도지사가 판단한 건데 그 이 판단을 책들이 해서 무해하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서 애가 부모 동의가 필요한 연령대를 정해서 이렇게 안내가 됐던 거니까 이런 게 그냥 부모 동의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게 도서관에 비치되면 안 된다고 기독교 그런 그 개신교 기독교 중에 이제 그 좀 저간 기독교 단체에서 압박을 넣은 그런 도서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 도서관이라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던데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재환 기자님 저희 기자회견 이걸 했었죠. 어린이집 시민연대랑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렇게 아주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말 정도에 이걸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했는데 홍성 도서관을 저기 이재환 기자님이 계속 취재를 하셨는데 이재환 기자님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어린이 미성년자들을 말하는 거고 학생들까지. 네. 학생들 미성년자이긴 하나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받은 어린이랑 미성년자는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 도서관 책 비치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안내 데스크로 넣었다고 하시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빼놨어요. 네. 그냥 이렇게 비치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름을 알고 신청을 하면 그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아예 숨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핵심은 안내데스크에다 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별도 비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별도 게시하면 안 되는.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모가 오면 이제 같이 오게 하는. 되면 빌려주겠다. 부모 동의하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검열을 정책을 하는 거죠. 해소한 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예, 어쨌든 인권위 권고문에는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우리는 이제 아동 연령이 되게 법적으로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긴 24세 뭐까지 청소년도. 어린이 서가에서 제외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질문해 주셔서 열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구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를 낳는 것이고 무지에서 혐오가 키워지고 혐오는 다시 차별을 낳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박수현 도정의 첫 시작은 인권위 조치에 대한 즉각 이행이고 재발 방지책의 마련이며 지역 인권 제도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현 도지사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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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